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부천 상동 특고합 논란이 드디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부천시와 주민, 한전이 합의를 하고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이 논란이 됐던 특고합 송전선로를 지하 30m에 매설하기로 했고 주민들과 전자파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로 한전은 그동안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202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죠. 박정산 부천시 의원과 김종구 부천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갈등을 겪어왔던 부천 상동의 특고합 송전선로 매설 논란 드디어 합의가 됐죠? 예, 지난 3월 31일 날 주민과 부천시, 그다음에 한전 관계자, 그다음에 서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상생협력 협약식을 지금 가져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난 달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합의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힘이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특고합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집회까지 열면서 이걸 이슈화했는데 이번 합의에 대해서 주민들 당연히 기뻐하는 반응이겠지요. 그게 이제 어쩌면 4년 동안 그 반대하면서 주민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사실. 그리고 부천시 입장에서도 주민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 거를 또 도로나 공원, 또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이런 것들을 또 취소하면서 또 소송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게 또 패소하면서 다시 또 이제 부천시가 그 벼랑 끝에 몰렸는데 그런 모든 그 문제점을 딛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낸 게 주민들이 어떤 계속된 꾸준한 반대 운동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 협약식도 어떻게 보면 열렸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주민들 만족도는 그럼 어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 부천 특고와 주민대책위원들이 한 3번 바뀌었어요. 사실은 집행부들이.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2번 하신 분, 또 요번에 3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만족스러운 좀 없죠. 못하죠. 왜냐하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3기 그 공동 집행하는 분들이 주민들 한 4,007명,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입주민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다 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전에 빨리 요구를 한 거죠. 해결해달라는 촉구안을 서명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찌 보면은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지금 맡고 있는 특별대책위원장 윤용호 특별대책위원장도 3번째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인이 그런 만큼 좀 홀가분한 결과를 얻게 됐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이번 합의 좀 평가를 해보죠.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들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게 이제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사실 이런 결과를 끌어내기까지 주민들의 이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부천시의 대응 또 부천시 의회의 역할도 좀 평가를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처음 발단이 된 게 사실은 부천시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실내체육관에 이제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 시민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슨 공사냐. 그래서 이게 34만 5천 볼트가 넘는 특고압이 지나가는 전력구 공사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출발점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나서 반대 운동이 집요하게 운영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천시가 응답을 해서 이게 도로 점용이나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공원 점용,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이거를 한전에서 미리 했는데 네. 그걸 취소한 거예요. 취소를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거는 정당하게 받은 허가인데 우리가 왜 취소당할 이유가 없다 해서 취소를 거부하는 또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부천시가 주민공청회도 열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만족할 만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또 부천시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천시 을 지역구에 국한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 시의원들이 말 그대로 함께 동참해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지역구 의원들 뺀 나머지 의원들은 옆에서 이제 관람하는 거 아니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지켜만 파악하는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사실은. 부천시의회의 역할 좀 아쉽다는 평이 나왔는데 시의원으로서 한 말씀 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제 우리 김종국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우리 을 지역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은 나름대로 이제 뭐 한전과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로사업단과 계속 꾸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연구를 했었고 네. 또 예산 부족 문제는 뭐 도에서 해결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깊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 한전에서 정향적인 자세가 나와서 이제 협약식을 하게 된 거죠. 네,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천시와 한전이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굉장히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모양새였는데 그 돌파구는 어디서 찾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전은 그 선례와 이제 비용이라는 문제로 그 태도가 완고했거든요. 네. 완고해서 약 한 4년 정도의 이제 기간 동안도 변화가 없었는데, 그 후로 이제 우리 그 장덕천 시장과 이제 서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이제 3월 30일 협약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 유추해 보건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우리 서른 국회의원께서 아마 한전 이제 집행부와 끝없는 그 물밑 접촉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 한전의 이제 태도 변화를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죠. 왜 시민들의 이제 안전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달라. 지금 같은 태도로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전에서 뭔가 이제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부천시에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좀 변화가 되면서 2월에 이제 우리가 주민들의 이제 촉구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전에 전달이 됐는데 그 전에도 아마 그 우리 주민들의 끝없는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우리 서른 국회의원님께서 그걸 동력 삼아서 이 한전에 이제 변화 촉구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한전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전도 정향적인 자세로 이제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서른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정말 큰 몫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4천여 명의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바로 서른 의원입니다. 중재안을 어떤 걸 제시를 했기에 한전에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예, 한전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서른 의원님께서도 이제 한전의 이제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이제 토론회도 있었고 네. 이제 전기 안전에 관한 법률도 이제 발의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전에서도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8일 날 이제 신부평 변전소에 이제 전력 가부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양구 쪽에 약 한 3만 8천 세대의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한전에 이제 심각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전력 계통의 보급이 이제 전력 계통에 대한 이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제 인식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한전에서도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안전한 기준에 대한 그 건강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서른 의원님하고 이제 물밑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나서 주민들에게 이제 그런 의견서나 이런 또 시도 행정소송에 이제 즉시 허가를 내고 이런 구체적인 협의들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요. 근데 보통 이런 합의를 할 때는 3자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지역의 국회의원, 서른 의원까지 참여한 4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렇게 합의에 서명을 한 걸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지금 아까 뭐 박전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서른 의원님의 그 정치력 이게 가장 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의 4자 합의는 아니죠.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주민과 부천시 그다음에 한전이 합의하는데 우리 서른 국회의원이 그 여태껏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2패를 했다고 봐야죠. 네.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30m 아래로 매설할 계획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이 8m 아래 송전선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뭐 협약서에는 1단계, 2단계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기존에 이제 154, 그러니까 15만 4천 볼트 케이블이 있는 전력구에 말 그대로 그 354, 34만 5천 볼트죠. 그거 케이블을 2회선을 공사를 하는 거죠. 임시로. 그거를 2023년 7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로 종료된 후에 4년 이내에 30m 이상 지하 30m 이상 신설 터널을 공사를 해서 34만 5천 볼트의 어떤 케이블을 3회선을 깔고 그 다음에 기존의 2회선 34만 5천 볼트에 있는 2회선은 철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 문제는 기존 8m 아래 송전선로 터널에 34만 5천 볼트 노선이 그 특과 공사 완료까지 임시로 설치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존의 15만 4천 볼트에 더해서 34만 5천 볼트 노선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전자파가 엄청날 것 같은데 특히 이 송전선로 노선 인근에 중고등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까지 지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전자파 노출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지하 8m에 15만 4천 볼트의 이제 송전선로가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1단계 공사에서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2개를 임시로 매설을 하고 이제 원활한 전력 공급을 하고 나서 2단계로 이제 4월 1일부터 아마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2027년에 이제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공사는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이게 이제 3회선인데 3회선에서 원래 지금 8m에 추가로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2개를 다시 30m 이하 터널에 공사를 하고 추가로 1회선 공사해서 총 3회선을 이제 지하 30m 터널에 이제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15만 4천 볼트에 대한 전자파 관련된 것은 이게 이제 부천시와 주민과 한전이 공동으로 이제 전자파 이제를 측정하는 기관이나 그 다음에 그 전자폰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그렇게 주민들이 협의해가지고 선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전자파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한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기관의 의견을 수용해서 거기에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자파 관련해서는 조사하고 대처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조사라는 게 누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까운 부평에서도 전자파 조사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그 전자파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도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어차피 공동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주민과 부천시와 한전이 공동으로 이제 기관도 선정을 하고 실태 조사도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결과는 아마 이제 이달에 아마 그 제2차 그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전자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면 문제된 것들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네. 이런 문제들은 그 후에 한 3개월 후에나 이제 그런 진행된 현상들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협의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좀 합의해 나갈 사항들이 많다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특과 송전선로를 두고 많은 갈등이 빚어오게 된 그 배경은 따지고 보면 경제적 비용 문제가 큽니다. 30m 아래로 매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이 그동안 그 이유 때문에 반대해 왔는데 이번 합의로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오롯이 한전이 떠안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전에서 추가 비용이 한 500억 정도가 이제 추가로 나올 건데 네. 그거는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천에 쟁점된 구간은 2.3km 정도 되고요. 이제 네. 부평구 삼산 갈산동까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 비용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협약을 하면서 부천시에서는 세 건의 이제 행정소송과 이제 한 건의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제 세 건의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한전에서 이제 허가가 들어오면 즉시 허가를 내는 걸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쟁점이 하나 남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지하의 송전선로를 매설하다 보면 이게 부천시의 도로도 사용을 하고 공원도 지나갈 거고 체육시설도 지나가고 하천도 지나가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비용들을 부천시에서는 지금 그 공유재산 그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체육부지나 하천부지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공원이나 도로는 50% 감면하는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감면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이제 한전에서는 전체 모든 것을 이제 취하해달라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비용만큼은 우리 규정법과 조례의 규정이 있어서 일부는 할 수 없이 비용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한전에 같은 경우는 또 공사 지연이 돼가지고 우리 부천시에 약 한 30억 원 정도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립 쟁점인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두고 큰 원칙적인 틀에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30m 이하에서 비용을 500억 들어서 한전이 공사하는 건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부천시와 한전에 소송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문제는 차후에 그거를 진행 과정에 따라서 검토해서 협의하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사실 뭐 이번 논란에도 이렇게 보듯이 특고압 송전선로 매설 문제는 부천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도 늘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 있죠. 법적으로 이 전자파 노출에 대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서른 의원이 그 몇몇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발의가 된 상태이기만 합니다. 보완점이 어떻게 좀 찾아져야 할 텐데요, 기자님. 그렇죠. 이게 전자파 규정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국제적인 기준도 좀 미흡하고 우리 국내적인 기준도 미흡을 해서 그거를 아마 국회 차원에서 좀 법 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서른 국회의원님께서 20대 국회 후반기에 이 전력구 관련한 법안을 이제 2건 이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원개발 촉진법과 고액환경보호법인데 이게 이제 국회 임기 말에 이제 발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심사하는 과정에 이제 20대 국회가 만료가 되면서 만료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때 이제 발의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해가지고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들을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고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입법을 마무리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월 31일 협약식을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다 마무리가 된 건지 앞으로 공사 완료될 때까지 좀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이게 협약이라는 게 어떤 뭐 그 공신력이 있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서로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제 그런 뭐 협약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곧바로 뭐 실시 설계 영역이 들어가면 한 4개월이면 이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7월이면은 아마 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말 그대로 부천시 입장에서도 그 한전이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지도 감독을 또 철저하게 해야 되고 주민 대책위원회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 볼 거예요. 따져 봐가지고 아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기존에 이제 8m 밑에 있는 154 우리 15만 4천 볼트의 전자파 문제잖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아마 협약서 내용에는 표기대가 안 돼 있지만 뭐 말 그대로 그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착공하기로 된 그 계획들 어떻게 문제없이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의원님? 네,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잘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천시와 한전의 그 쟁점상 작은 것들 이것만 합의가 되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 한전에서도 지금 그 올해도 혹시 이제 내년에나 이런 한파가 들어오면 전력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또 정전 사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력 개통 보강에 대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잘 타협하고 협력해서 잘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해주셨어요. 자, 오랜 갈등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부천 상동 특고압 논란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